안녕하세요. 내몸봄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 들어 낮잠 자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점심 식사 후 10분 정도 눈을 붙이면 개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1시간, 2시간씩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자에 잠깐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TV를 보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또 졸음이 몰려와 낮잠을 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 어제 잠을 조금 설쳤나 보네. 은퇴하고 나니 몸이 편해져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낮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갑자기 낮잠이 늘어나거나 예전보다 졸음이 심해지거나 낮잠을 자도 피곤함이 계속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낮 동안 과도한 졸림 현상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치매와 같은 여러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하고 졸리고 낮잠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몸이 이미 여러 가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낮잠은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낮잠의 길이와 횟수, 그리고 낮잠을 자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예전보다 낮잠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중장년층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건강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낮잠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낮잠 시간이 늘었거나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가족들이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졸아?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낮잠은 피로를 회복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점심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뇌를 쉬게 하고 오후 활동에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낮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나타나도 나이 때문이겠지 하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많아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밤잠의 질이 떨어질 뿐 반드시 잠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보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자주 깨기 때문에 낮 동안 졸음이 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낮잠 시간이 늘어나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졸음이 몰려온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낮잠을 거의 자지 않았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 낮잠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면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낮잠을 오래 자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피곤하니까 많이 자면 회복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30분을 넘는 긴 낮잠은 오히려 몸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멍하고 개운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몸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깨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더 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면 리듬이 깨져 밤잠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밤잠이 나빠지면 다음날 또 졸리고 또 낮잠을 자게 되고
다시 밤잠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은퇴해서 할 일이 없으니 졸린 것이다. 물론 활동량이 줄어들면 졸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심심해서 졸린 것과 건강 문제로 졸린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다가 자꾸 잠이 들거나 대화 중에도 졸음이 오거나 식사 후가 아닌 시간에도 꾸벅꾸벅 조는 경우라면 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자꾸 자? 예전보다 훨씬 많이 졸아 보이네. 앉아만 있으면 잠들더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니까 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곤함 자체가 질병의 신호인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몸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잠이 오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수면무호흡증, 우울증 같은 질환은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와 졸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몇 달 또는 몇 년을 보내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낮잠을 자고 나면 괜찮아지니까 문제없다. 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낮잠으로 잠시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은 더 많은 휴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원인을 찾기보다 계속 잠을 자며 버티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점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단순히 낮잠 시간이 늘어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 낮잠이 늘어났는가입니다. 예전과 달리 갑자기 졸음이 심해졌는지, 낮잠 시간이 길어졌는지, 낮잠을 자도 피곤한지, 밤잠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이 부분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낮잠이 길어지고 졸음이 심해지는 것일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60대 이후 낮잠이 늘어나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잠이 늘어나는 현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전보다 졸음이 심해졌거나 낮잠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낮잠이 길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밤잠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밤에 7시간 이상 잤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잠을 잔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깊게 잤는가입니다. 실제로 밤새 여러 번 깨거나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몸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은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지만 뇌와 몸은 계속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지고 낮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약해지는 질환인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음이 심하고 운전 중이나 TV를 볼 때 자꾸 졸린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가 심하거나 가족이 잠잘 때 숨을 안 쉬는 것 같더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당 문제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져도 몸은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졸음이 심해지거나 낮잠을 자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 후 심한 졸음, 갈증 증가, 소변 횟수 증가, 이유 없는 체중 변화, 만성 피로감. 많은 분들이 단순한 피곤함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당 이상이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과 혈관 건강의 문제입니다.
심장은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몸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며 낮 동안 자꾸 졸음이 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체력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장 건강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곤함은 몸이 보내는 가장 흔한 신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피로와 졸음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우울감과 스트레스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피로 역시 심한 졸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생활 변화가 크거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경우, 가족 문제나 경제적인 걱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의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자꾸 눕고 싶어집니다. 낮잠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변화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좋아하던 일에도 관심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졌다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약, 알레르기약, 신경안정제, 수면제, 통증약 일부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 졸음이 심해졌다면 약물의 영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로 약을 끊지 말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몇 달 동안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특히 60대 이후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초기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 물론 낮잠을 잔다고 해서 모두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낮잠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기억력이 함께 떨어지는 경우라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이상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 물건 둔 곳을 자꾸 잊어버린다. 약 먹는 시간을 자주 놓친다. 이런 변화와 함께 과도한 졸음이 나타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낮잠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잠을 더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거나 밤잠의 질이 떨어졌거나 어떤 질환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낮잠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병원을 찾아야 할 위험 신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낮잠이 길어지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한 피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된다면 단순히 요즘 좀 피곤한가 보다라고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낮잠을 자도 피곤함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10분에서 30분 정도 낮잠을 자고 나면 어느 정도 개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1시간 이상 자도 계속 피곤하고 잠에서 깨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면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몇 주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낮잠 시간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낮잠을 거의 자지 않았는데 최근 몇 달 사이 하루 한두 시간씩 자게 되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에 변화가 없는데도 졸음이 심해졌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낄 정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기억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깜빡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물건 둔 곳을 찾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낮잠과 기억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치매는 아니지만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주무세요? 또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나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숨이 찬다. 가슴이 답답하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 평소보다 활동량이 크게 줄었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이런 증상과 과도한 졸음이 함께 나타난다면 병원 진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골이를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자는 동안 숨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은 낮 시간 졸음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골이가 심하다. 잠자는 중 숨이 멈춘다는 말을 들었다. 아침에 두통이 있다. 입이 마른 상태로 깬다. 운전 중 졸음이 온다.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계속 졸리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사 후 졸음이 지나치게 심한 경우입니다. 식사 후 약간 졸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밥만 먹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졸리고 앉아 있기조차 힘들 정도라면 혈당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지만 혈당 이상은 만성 피로와 졸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위험 신호는 체중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늘고 동시에 졸음과 피로가 심해졌다면 몸속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병, 만성 질환 등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습관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체중 변화가 계속된다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울감과 무기력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고 자꾸 잠만 자고 싶다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 역시 몸의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생활 변화가 큰 분들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언제 가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 시간이 갑자기 늘어났다. 한 달 이상 심한 졸음이 계속된다.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기억력 저하가 함께 나타난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의심된다. 숨참, 가슴 답답함, 다리 부종이 있다. 체중 변화가 크다. 혈당이나 당뇨병이 걱정된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자며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낮잠이 길어지는 것도 그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면서 낮잠은 어떻게 자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몸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낮잠 습관과 생활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낮잠은 피로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낮잠의 시간과 방법, 그리고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니까 오래 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낮잠 습관이 피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낮잠 시간을 20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뇌를 쉬게 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자게 되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깨어나면 오히려 머리가 멍하고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잘 때는 알람을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더 자야지 하다가 한두 시간을 자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후 늦은 시간에 낮잠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후 4시 이후에 낮잠을 자게 되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다시 다음날 졸리고 또 낮잠을 자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점심 식사 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짧게 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이라면 오후 늦은 시간에 낮잠은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통해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충분히 받으면 몸은 지금이 활동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집 안에만 오래 있거나 활동량이 부족하면 낮에도 졸음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분들은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라도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낮잠을 줄이려고 억지로 참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밤잠의 질을 높여야 낮잠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니까 운동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당한 운동은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 실내 자전거, 가벼운 체조 같은 활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은 중장년층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 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환경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밤잠이 나쁘면 낮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실이 너무 밝지는 않은가? TV를 켜놓고 잠들지는 않는가?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가? 취침 시간이 매일 달라지지는 않는가? 작은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식습관 관리입니다. 과식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를 너무 많이 하면 식후 졸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저녁 식사나 야식도 밤잠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졸음이 심해졌다면 복용 중인 약의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운 약을 시작한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약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약물 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있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낮잠 시간, 잠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피로 정도 등을 간단히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부터 졸음이 심해졌는지를 알 수 있어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햇볕을 쬐고 가볍게 걷고 짧고 건강한 낮잠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낮잠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왜 졸린지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낮잠이 길어지는 원인과 위험 신호, 그리고 생활관리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심해지면 병원에 가야지. 나이 들면 원래 피곤한 거 아닌가?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중요한 질환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질환은 초기에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대신 피곤함, 졸음, 무기력감 같은 애매한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낮잠 시간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낮잠을 거의 자지 않았는데 최근 몇 달 사이 하루 한두 시간씩 자게 되었거나 졸음을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졌다면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 변화가 없는데도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낮잠을 자도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하루 종일 무기력하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달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최근 들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물건 둔 곳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약 먹는 시간을 자꾸 놓친다면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기억력 저하가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기에 확인할수록 관리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가족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숨이 멈추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거나 본인이 아침마다 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수면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숨참이나 가슴 답답함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다면 심장과 혈관 건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혈당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식사 후 심한 졸음이 반복되고 갈증이 심하거나 소변 횟수가 늘었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큰 병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도 중요한 건강 관리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낮잠이 길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낮잠이 길어지는 이유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건강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갑자기 낮잠 시간이 늘어나거나 낮잠을 자도 피곤함이 계속되거나 졸음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 혈당 이상, 심혈관 질환, 우울감, 약물 부작용,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낮잠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점심 식사 후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자는 낮잠이 반복되거나 예전보다 졸음이 눈에 띄게 심해졌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작은 변화와 신호가 먼저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피곤해졌다. 자꾸 졸린다. 낮잠 시간이 길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자며 지나치지만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보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가운데 최근 들어 낮잠이 늘어나거나 피곤함을 자주 호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몸 봄날에서는 50대, 60대, 70대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내 몸 봄날을 꾸준히 응원해 주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